대한민국 생태학을 연구하는 데 논은 무척 중요한 부분이죠. 논을 경작할 때와 하지 않을 때 논의 다양한 생물들이 우리 생태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국립생태원은 국가의 생태를 연구하고 전시하고 그리고 교육하는 기관입니다. 우리나라 생태학의 기초를 닦고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 앞장서는 것. 정글이 우거진 열대우림부터 펭귄이 유영하는 남극까지 전 세계 대표 기후 생태계를 경험할 수 있는 과학관으로 안내합니다. 우리나라의 숲과 습지 외에도 해외의 다양한 생태계가 기후별로 전시되어 있는 충청남도 서천군에 위치한 국립생태원. 주변으로 낮은 산과 드넓은 초록빛 들판이 펼쳐져 있어 첫인상은 마치 한적하고 평화로운 시골 마을에 온 듯합니다. 풀냄새와 흙냄새를 맡으며 여유를 만끽하기에 좋은 야외 생태 공간은 인위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데요. 세계 5대 갯벌 지역인 이곳은 당초 장항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할 목적에서 갯벌을 메워 만든 간척지였습니다. 정부와 서천군 그리고 환경단체들이 모여가지고 이곳을 다른 방법으로 친환경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논의한 결과 국립생태원을 만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 주변에는 과거의 논이었지만 지금은 물이 들여차고 그곳에서 식물과 동물과 곤충이 자라고 숨쉬는 그런 장소가 많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작은 지구라 불리는 국립생태원의 에코리움에서는 지구의 5대 기후를 체험하고 각 기후대를 대표하는 동식물을 직접 만나볼 수 있습니다. 먼저 열대관으로 들어서면 후끈한 열기가 턱 밑까지 차오릅니다. 열대관의 기후 환경은 습도가 60에서 90%, 기온이 35도를 유지하기 때문이죠. 세계 최대의 담수어인 피라루크는 몸길이 5m, 몸무게 200kg까지 자랍니다. 특이하게 물 밖으로 머리를 내밀어 공기를 들이마신 뒤 목 뒤에 붙어있는 큰 부레에 공기를 모아 호흡을 하죠. 이곳에선 아프리카의 말라위 호수와 탕가니카 호수에 사는 소형 시클리드도 볼 수 있습니다. 화려한 색상의 시클리드는 물속의 조류나 작은 어류, 유충을 잡아먹죠. 그럼 이제 신비한 밀림의 느낌을 선사하는 덩굴식물 시서스를 지나 좀 더 안으로 들어가 보죠. 피라냐는 원주민의 말로 이빨이 있는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육식성으로 아래턱이 매우 발달하였으며 삼각형의 예리한 이빨을 가지고 있죠. 전기뱀장어가 보이는군요. 전기뱀장어는 몸 길이의 80%를 차지하는 세쌍의 발전기관에서 전기를 발생시키며 상대를 위협하거나 작은 물고기를 기절시켜 잡아먹는 데 전기를 사용합니다. 열대우림은 지구 면적의 10%도 채 안 되지만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아주 다양한 동물들이 삽니다. 이곳에 사는 동물들은 겉모습이 매우 화려하며 다른 지역에 비해 몸집이 훨씬 크다는 특징이 있죠. 그렇다면 열대기후에 서식하는 식물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대표적인 열대지방 식물들을 만나보죠. 세계적으로 약 800여 종이 알려진 고무나무는 대부분 열대지방에서 관찰됩니다. 천연고무는
브라질의 열대 우림에서 자라는 파라 고무나무에서 주로 얻는데요. 묘목을 심어 약 6년 정도가 지나 나무의 굵기가 50cm 가량 되면 이때부터 유액을 채집할 수 있죠. 고무나무의 껍질 부분에 칼집을 내면 흰색 나무 유액이 나오는데 그 유액을 응고시키면 천연 고무가 됩니다. 나무에 상처를 낼 때는 아무 곳에 내는 것이 아니라 1.5m 높이에 내며 나무가 말라 죽지 않도록 나무의 껍질 부분에만 가볍게 상처를 내서 유액을 얻습니다. 그렇다면 열대기후는 또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열대기후는 흔히들 정글을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열대기후도 세부적으로 보면 열대우림과 열대몬수림 사반어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저희 국립생태원의 열대관에서는 그중에서도 열대우림 정글을 재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글하면 흔히 아마존을 많이 떠올리실 텐데요. 아마존도 물론 재현이 되어 있지만 아시아에 있는 정글, 아마존보다 더 오래전에 생성된 인도네시아 칼리만탄 지역을 가장 넓게 재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면적의 5.4배나 되는 인도네시아 칼리만탄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열대우림입니다. 80%가 열대숲으로 덮여있는 칼리만탄 지역은 수많은 야생동물의 서식지라고 할 수 있죠. 식생조사 결과의 바탕을 두고 조성된 국립생태원의 이 열대림은 키가 10m까지 자란다는 열대고사리부터 400여 종의 식물이 작은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것을 볼 수 있을까요? 아프리카 대륙과 마다가스카르 섬에 주로 서식하는 나일 악어인데요. 무는 힘이 매우 강하며 한 번 먹을 때 체중의 절반가량까지 먹어치울 수 있습니다. 머리는 삼각형이고 입을 다물었을 때 아래턱의 네 번째 이빨이 밖으로 삐져나오는 것이 특징이죠. 이번엔 꼬마 관람객의 시선을 잡아끈 동물을 살펴볼까요? 초원이나 늪지, 해안 모래 언덕 등에 사는 알다브라 육지거북입니다. 수명은 175년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알에서 깨어난 지 30년이 지나야 번식할 수 있죠. 등껍질은 갈색으로 높은 돔 형태입니다. 등껍질도 보여? 크기가 큰 거북으로 수컷의 등껍질 길이는 120cm, 암컷의 등껍질 길이는 90cm까지 자라죠. 이번엔 나미브 사막, 소노라 사막, 모하비 사막 등이 재현되어 있는 사막관으로 가보죠. 기적의 나무, 생명의 나무라고 불리는 모링가를 비롯해 모양과 크기가 다양한 선인장 450여 종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선인장류를 포함한 다육식물은 물을 많이 저장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죠. 이곳에서 재현하고 있는 북아메리카 소노라 사막은 특이한 강우 패턴을 띠는데 우기에도 대부분의 날은 화창합니다. 사막관에서는 이러한 기후를 몸소 체험할 수 있는데요. 사막이라고 하면 찌는 듯이 더울 거라고 많이 생각하시는데 의외로 덥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막은 더운지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1년 동안 비가 적게 오는지를 구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운 아프리카 지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추운 남극 지역에도 사막이 펼쳐지는데 그 기준이 1년에 비가 250mm 내리는 곳을 사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립생태원의 사막은 찌는 듯이 더운 그런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사막과는 조금 다르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선인장들이 이국적인 느낌을 물씬 풍기는 사막관. 그렇다면 선인장은 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통 잎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뾰족뾰족한 가시가 바로 선인장의 잎입니다. 선인장은 비가 잘 오지 않는 건조한 지역에 살기 때문에 몸속에서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잎의 수와 면적을 줄여 가시 같은 잎을 가지게 되었죠. 그뿐만 아니라
줄기는 원통형이나 굵은 부형으로 변해서 줄기에 많은 수분을 저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람객들의 플래시 세례를 받고 있는 주인공은 과연 무엇일까요? 귀 크기가 거의 얼굴만한 사막여우군요. 여우 중 몸집이 가장 작은 사막여우는 건조한 지역에서 주로 서식합니다. 큰 귀는 더운 사막에서 열을 식히는 역할을 하며 발바닥의 털로 인해 사막에서도 모래에 빠지지 않고 잘 걸어 다닐 수 있죠. 물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서식하지만 물이 없이도 오랜 시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물 없는 사막에서도 자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땅을 파는 습성이 있고 수미터에 달하는 굴을 만들어 그 안에서 생활하는 사막여우. 야행성이어서 낮에는 몸놀림이 둔해진다는데요. 어머 널려 입을 어르신들의 얼굴에 미소를 머금게 한 주인공. 바로 검은 꼬리 프레리독입니다. 낯선 사람들이 오면 경계병 자세를 취합니다. 프레리독이란 이름은 북미 대륙의 초원을 일컫는 프레리라는 말과 짖는 소리가 개와 비슷하다고 해서 독이라는 말이 붙여진 것이지만 개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동물이고 생물학적으로 다람쥐에 가까운 설치류죠. 대부분 낮에 활동하며 먹이를 구하러 갈 때에는 반드시 무리지어 행동합니다. 프레리독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할 수 있죠. 포식자가 다가오면 마치 개가 짖는 듯한 소리를 내어 경계를 하는데 포식자의 종류와 크기, 포식자가 얼마나 빨리 접근하는지에 따라 다양한 울음소리로 의사소통을 합니다. 프레리독은 땅속에 굴을 만들어 산다는 점에서 두더지와 비슷하지만 햇빛 앞에 당당하고 굴은 지하도시처럼 정교하고 거대합니다. 다른 쥐들이 포식동물을 피하기 위해 야행성을 택한 것과는 반대로 프레리독이 몸을 숨길 나무 한 그루 없이 훤히 뚫린 초원에서도 대낮에 활동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정교한 굴 덕분이죠. 먹이를 먹는 모습도 정말 귀엽네요. 이번에는 꽃과 허브 향기가 가득한 지중해 관으로 향해보죠. 지중해 기후를 보이는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유럽의 지중해와 호주 남부, 남아프리카 등을 재현해 놓았습니다. 이곳에선 지중해 식물의 대표선 수격인 올리브 나무를 볼 수 있는데요. 구약 성서에서 노아의 홍수 후에 비둘기가 올리브 가지를 물고 온 것에 연유하여 평화의 상징으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지중해 기후의 영향을 받은 식물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 그것을 장마라고 하죠. 그런데 지중해는 바로 겨울에 비가 오고 여름에는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온 건조한 그 시기가 여름 기간에 펼쳐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식물들은 그 건조함을 견디기 위해서 잎도 작게 변화하거나 왁스칠이 되어 있어서 수분이 몸속에서 날아가지 않도록 막도록 변화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중해관에는 이외에도 코알라가 좋아하는 유칼립투스, 곤충과 작은 동물을 잡아 그것을 소화시켜서 양분의 일부를 얻는 식충식물, 향기가 좋은 허브 등 다양한 식물들이 빼곡히 자라고 있습니다. 일명 작은 제주도라 불리는 온대관으로 가보죠. 한국관이라고도 할 수 있는 온대관은 제주 곶자왈과 한강 수계에 서식하는 어류와 파충류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곶자왈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곶자왈은 제주어로 숲을 뜻하는 곶과 나무와 덩굴 따위가 뒤죽박죽 엉켜 있는 모습을 뜻하는 자왈의 합성어입니다. 특히
북방 한계식물과 남방 한계식물이 공존하는 숲을 이루고 있어 세계적으로 특이한 생태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에는 집에 심으면 우환이 생기지 않는다는 의미의 무환자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의 열매는 염주를 만드는 데 쓰이기 때문에 염주나무라고도 불립니다. 마지막으로 향하는 극지과는 다른 전시실과 달리 위도에 따라 변하는 극지 기후 지역의 생태계를 체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중 타이가는 스칸디나비아에서부터 유럽에 속한 러시아를 통과하고 시베리아를 건너 알래스카의 중앙에 이르며 위도 50도에서 65도 사이에서 B의 형태로 캐나다의 중앙을 지납니다. 타이가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면 툰드라가 펼쳐집니다. 툰드라에서는 술록 유목이 행해집니다. 술록은 주로 술록이끼라고 하는 균류와 조류가 공생하는 식물을 먹고 그 외에도 마른 풀이나 버드나무 잎 등을 먹죠. 황량하고 혹독한 툰드라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술록 유목민인 네네츠족이 바로 그들인데요. 네네츠족의 주거 공간은 춤이라는 천막집이었습니다. 툰드라는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도 영하의 날씨입니다. 또한 북반구 툰드라의 해안 절벽은 종종 바다새의 대규모 번식지로 이용됩니다. 해안 절벽의 둥지는 천적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하기 때문이죠. 툰드라의 여름엔 다양한 종류의 바다새들이 해안 절벽에 털을 잡습니다. 북극은 북미와 유라시아 대륙으로 둘러싸인 해양으로 중심 지역은 거의 대부분이 두꺼운 얼음으로 덮여 있습니다. 여름에는 기온도 올라가고 여러 종류의 아름다운 꽃이 피며 곤충과 새, 육상 포유류들의 낙원이 되죠. 그럼 이제 국립생태원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남극 특별보호구역 펭귄 마을로 향해보죠. 관람객들은 원형으로 길게 이어진 의자에 앉아 전문 해설사로부터 펭귄의 습성과 종류에 대한 다양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곳에서는 남극의 신사로 불리는 젠투 펭귄과 화끈 펭귄의 움직임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는데요. 뒤뚱거리며 걸어다니는 펭귄의 모습이나 물속에서 날렵하게 헤엄치는 펭귄의 모습이 신기하기만 합니다. 세종기지에서 남동쪽으로 2km 떨어진 작은 해안 언덕에 위치한 펭귄 마을 나레브스키 포인트는 우리나라가 관리하는 최초의 남극 특별보호구역입니다. 이곳은 해마다 봄이 되면 먼 길을 여행 온 수많은 젠투 펭귄과 턱근 펭귄의 집단 산란처가 되죠. 지구에서 가장 추운 곳이지만 펭귄들에게는 생명을 품을 수 있는 최고의 보금자리입니다.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없는 다양한 동식물이 가득한 국립생태원. 관람객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그 자연에서 어떤 동물들이 살고 어떤 식물들이 사는지에 대해서 더 잘 알아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이 가장 좋아했던 거는 이제 악어, 그다음에 이제 사막 여우를 봤는데요. 아이들 보니까 실제로 이 동물을 보여줄 수가 없는데 실제 와서 보니까 너무 좋아하고 너무나 뿌듯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 너무 여기 오길 잘한 것 같고 행복하고 좋습니다. 한반도의 습지와 수생식물을 마음껏 관찰할 수 있는 국립생태원. 습지는 담수 또는 염수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습윤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 상태에 적응된 생태계가 성립하는 장소입니다. 또한 각종 야생동물의 서식처를 제공하고 유수 속의 침전물과 유기물을 제거하며 지표수와 지하수의 저장 및 충전을 통해 유량을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하죠. 이처럼 습지는
후손에게 물려줄 중요한 유산이므로 잘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연과의 공생을 지향하는 국립생태원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너무 가까운 데 있는 것만 욕심을 내서 자연을 많이 파괴하고 있고 그 자연의 파괴가 결국은 동물과 식물의 멸종 위기로 가고 또 그것이 결국은 인간에게까지 되돌이 쳐가지고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그런 단계까지 왔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참 멀리에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서울에서 오시면은 3시간의 거리를 오시는데 그 거리를 오셔서도 이 독특하고 특이하고 독창적인 장소를 마음껏 즐겨주시고 또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 생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물과 환경, 그리고 생물과 생물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전시와 체험을 통해 인간과 환경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국립생태원. 무분별한 생태계 훼손을 막고 기후변화로 위기에 처한 생태계의 건강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